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가치 평가와 안전한 고객 자산의 보관이라는 쟁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현물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현재 800일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 대 SEC 간의 소송 또한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의 규제 기관이 SEC가 아닌 CFTC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얼마 전 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의 경우는 올해 암호화폐 규제에 집중할 것이다, 선례를 만들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며 이 기관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할 것임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말은 좋다. 그런데 CFTC가 ETF를 승인시킨 전례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총 3가지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 제롬 파월의 언급으로 인해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려는 듯 보이다가 지난 새벽간에 또 시장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과연 지난 1월 달의 상승으로 인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월 달은 조정이 올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틀리게 될까요? 당연히 틀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38% 하락한 22,9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09% 하락한 1,64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1.22% 하락한 0.3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1.3%, 18.8%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5%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최근에 코인 마켓캡에서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유동성 증가를 분석하면서 암호화폐 가격 상승 및 스테이블 코인 공급 간 이제 이 장기간 관계를 분석하였는데요. 이 현재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시장은 연준의 기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아직 공식적으로 금리를 완화할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통화 공급의 증가가 과거 금융자산의 가치 증가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연준도 전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이 유동성에 대한 연준의 행동과 시장의 움직임 사이의 관계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며 비트코인은 유동성 변화의 지표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이제 실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무제한 양적 완화 시기 이 암호화폐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유동성 인덱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상의 파란색 선이 유동성 인덱스, 즉 시장의 통화가 얼마나 풀렸는가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2020년 이후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펼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 오게 됩니다. 그 결과 자산 시장의 유동성은 확장되었고 암호화폐 시장도 큰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2022년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 및 넘치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양적 긴축에 참여하며 대차 대조표에서 4,58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줄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이어졌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준의 입장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 하락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한 달간 반전을 하였고 유동성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왔네요. 네,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증가는 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비트코인 가격과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증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상 파란색 선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을 나타내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증가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시장 안정성을 개선하고 생태계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데요. 통화 정책과 거시경제는 이 암호화폐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통화 정책은 유동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과연 시장의 기대에 연준이 확실한 응답을 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오래전부터 크립토 마켓 투자자들에게 강력히 원하는 이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인데요. 지난 2021년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최초로 승인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물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현물 ETF 또한 뭐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승인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아직까지도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현물 ETF를 신청하고는 있는데 SEC는 뭐 꿈쩍도 안 하는 상태이죠. 이에 지난 2022년 6월 그레이스케일은 SEC에게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 소송의 근거로 그레이스케일이 SEC가 요청한 자료를 꾸준히 제공했다라는 점, SEC가 이유 없이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를 차별한다라는 점을 들었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검토하는 동안 총 11,400여 건 이상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엄청난 일이죠. 이제 엄청난 양인데 예, 그레이스케일 또한 2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로의 전환을 거절한 것이죠. 이에 SEC의 경우는 지난 2022년 12월 당시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 대한 답변을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이 현물 ETF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사기와 조작에 취약하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SEC 또한 73페이지의 답변 서류를 통해 현물 ETF를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라고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름 그 근거가 또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누가 봐도 선물이 현물보다 위험하죠. 이제 선물은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있고 레버리지도 있어서 청산의 위험이 있는데 이 현물은 선물과 비교해서 이러한 것이 없다 보니 더욱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SEC는 보관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선물 시장에서는 브로커 딜러가 고객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이 자산 운용사가 직접 현물 비트코인을 보관할 이유가 없지만 이 현물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해 보관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개인키 보관이나 비트코인 보유자에 대한 기록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비책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요. 최초로 승인된 선물 비트코인 ETF이죠. 이 비토의 경우는 프로쉐어스가 신청한 최초의 선물 비트코인 ETF였습니다. 이 프로쉐어스 또한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문제를 우회하여 이 현물보다는 선물로 신청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사례가 있으며 그레이스케일 또한 SEC의 지속적인 불어는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에 아마 리플 소송으로 인해 아미쿠스 브리프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미쿠스 브리프라는 것은 소송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지지를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하여서 그레이스케일을 지지해주는 아미쿠스 브리프가 무려 1만 1천 건을 넘게 됩니다. 지금은 이때보다 더욱 숫자가 증가했겠죠. 이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오늘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 최종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현물 ETF 전환 반려 이의 제기 소송 최종 서류 제출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대상으로 제기한 GBTC에서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전환 신청 반려 이의 제기 소송 관련 이 최종 서류를 제출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레이스케일 측은 이번 서류는 이전에 제출한 변론 취지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추가 인용과 참고 문헌이 추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는 이게 승인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이 그레이스케일의 이러한 내용은 다가오는 3월 7일 이루어질 반론에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그레이스케일은 다음 달인 3월 7일 법정을 통해 이번 소송의 구두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선물 비트코인 ETF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현물보다는 다소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만 이미 피델리티의 경우는 캐나다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승인이 예전여기에 났죠. 이 퍼포즈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현물 보관 문제에 대해서 재민이 커스터디에 재수탁하고 콜드 월렛 방식으로 대부분을 보관하였습니다. 인터넷과 연결된 핫 월렛 이 보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서 이 해킹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이와 함께 해킹의 위험과 높은 가격 변동성 등을 사전에 고지해 거래 위험성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가치 평가와 안전한 고객 자산의 보관이라는 쟁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의 방법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현물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현재 800일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과 SEC 간의 소송 또한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비트코인의 규제 기관이 SEC가 아닌 CFTC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얼마 전 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의 경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규제에 집중할 것이다, 선례를 만들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기관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할 것임을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말은 좋다. 그런데 이 CFTC가 ETF를 승인시킨 전례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총 3가지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 첫 번째로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커머디티 이제 펀즈입니다. 줄여서 USCF라고 부르는 이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 그리고 금과 은을 포함한 ETF 제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인베스코 DB 커머디티 이제 인덱스 트래킹 펀드의 경우는 이 광범위한 ETF에 대한 상품으로 시장 평균보다
초과 수익률을 낸 ETF를 추적하는 ETF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 줄여서 USO라고 부르는데 원유 ETF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 두 번째는 ETF 자체를 추적하는 ETF다 보니까 제외하고 첫 번째, 세 번째를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승인시킨 ETF가 상품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증권 상품 현재 XRP가 계속 다투고 있죠. 여기서 상품을 CFTC가 다루고 있고 이 상품을 통해서 ETF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또한 상품으로 확실하게 정의가 내려지면 CFT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비트코인은 상품이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SEC 위원장 이 게리 겐슬러 또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다라는 언급을 하였고, 이 CFTC 또한 비트코인은 상품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CFTC로 넘어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CFTC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 것일까요? 이건 SEC와 CFTC의 관할권 다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의 SEC가 크립토 마켓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듯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권한을 CFTC에게 넘기게 된다면 이 상품으로 보이는 모든 크립토에 대한 관할권도 같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SEC는 어떻게든 이 시장에 대한 규제를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외에도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레이스케일 또한 당연히 저보다 이에 대해서 훨씬 많은 지식들이 있을 텐데, CF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SEC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승인 권한이 SEC에게 확정적으로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기조가 작년부터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합심을 하여서 수많은 법률 제안을 통하여 SEC로부터 CFTC에게로 규제 권한을 넘기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속도는 지난 11월 FTX 사태 이후 더욱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규제 기관이 CFTC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800일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사와 SEC의 소송 또한 끝이 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얼마 전 SEC가 LBRY의 소송에서 LBC 토큰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송은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과거 CFTC 위원장이 이러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제 기관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배가 뛸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규제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 이번 연도 안에 만일 크립토 규제 권한이 SEC에서 CFTC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